아침에 세수하다 문득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얼굴이며 손등에 거뭇거뭇하게 피어난 검버섯과 기미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제만 해도 없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둘 늘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시진 않으셨나요? 좋다는 화장품을 발라봐도 소용없고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를 쏘자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는 소리에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병원 가고 약을 사 먹는 동안 정작 우리 집 부엌에는 피부과 의사들도 놀랄만한 천연기미, 지우개들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싱크대에 그냥 버리는 하얀 물 그리고 간식으로 먹고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과일 껍질이 사실은 수십만 원짜리 미백 크림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과 손등을 뒤덮은 칙칙한 검버섯을 큰돈 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 3가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겉피부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이 박힌 멜라닌 색소의 뿌리까지 흔들어주는 강력한 비법들입니다. 또한 무심코 했던 행동이 오히려 검버섯을 더 진하고 크게 만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이 비법을 오늘 아낌없이 다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되돌릴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김영숙 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마스크까지 눈 밑까지 올려 쓰셨더군요. 마치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싶다는 듯이 온몸으로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냐고 여쭈어보니 한참을 머뭇거리시다 천천히 마스크를 내리셨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탄식이 나왔습니다. 양쪽 광대뼈 부근부터 관자놀이까지 짙은 갈색의 반점들이 마치 지도를 그린 것처럼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검버섯과 기미가 뒤섞여 얼굴 전체를 칙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등에도 크고 작은 반점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김영숙 님도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닙니다. 동네 피부과란 피부과는 다 다녀보셨고 좋다는 레이저 시술도 5번이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깨지는 돈이 아까웠지만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야 하는 마음으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 넣으셨습니다. 총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부과에 쏟아 부은 셈이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딱지가 않고 좀 옅어지는가 싶더니 불과 서너 달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다시 거뭇거뭇한 반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피부는 더 예민해져서 찬 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따갑고 붉어졌다고 합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피부가 더 약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꾸 레이저를 더 하자고 하는데 남편 눈치도 보이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해서 더는 병원에 못 가겠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미백 크림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식초로 얼굴을 닦으면 좋다는 소문의 빙초산을 희석해서 발랐다가 얼굴이 다 뒤집어진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며칠 동안 따가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밭일하시느라 검게 그을리고 검버섯이 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의사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거울 보시면서 한숨 쉬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권위적인 의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김영숙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비싼 레이저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숙님의 평소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쭈어보다가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피부를 좋게 하겠다고 매일 열심히 하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얼굴에 검버섯을 키우고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분이 매일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세안할 때마다 때 수건이나 거친 타월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낀 기름기랑 때를 싹 벗겨내야 개운하잖아요. 그래야 검버섯도 좀 옅어지는 것 같고 얼굴을 박박 문질러야 묵은 때가 밀려 나오면서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은 피부 각질이 잘 안 떨어져 나가니까 거친 수건으로 밀어야 시원하고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욕탕에서 이탈리아 타월로 온몸을 미는 것처럼 얼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피부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피부를 살리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외부의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마치 사과 껍질처럼 속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친 타월로 얼굴을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다 뜯겨 나갑니다. 껍질 벗긴 사과가 금방 갈색으로 변하듯이 보호막이 벗겨진 피부도 순식간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피부 입장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겁니다. 피부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몸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은 원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지는 천연 우산 같은 건데 피부가 손상되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때를 밀면 밀수록 우리 피부는 나를 공격하네, 빨리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를 두껍고 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문지르는데 정작 피부는 더 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영숙 님이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도 금방 다시 재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술로 얇아진 피부를 집에서 매일같이 수건으로 문질러대니 피부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검은 색소를 뿜어냈던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 레이저로 지워도 집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있었으니 돈을 물에 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레이저를 10번을 해도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충격적인 습관은 바로 실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절대 바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숙님은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답답하다며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베란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집에서는 맨 얼굴로 계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은 밖에서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집 안에는 지붕이 있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믿으시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기미와 주름을 만드는 자외선 A는 유리창을 아주 쉽게 통과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집 안 깊숙이까지 침투해 여러분의 피부를 공격합니다. 창문 가까이 앉아 계시면 마치 밖에서 햇볕을 쬐는 것과 비슷한 자외선을 받게 됩니다. 유리창이 막아주는 건 자외선비라고 해서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종류뿐입니다. 정작 검버섯과 기미를 만드는 자외선 A는 그대로 통과해서 여러분의 피부에 꽂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고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적은 양의 자외선에도 피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20대, 30대 때는 같은 햇볕을 쬐어도 회복이 빨랐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한번 생긴 색소 침착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숙 님이 베란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 하시던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자외선 칼날이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 피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그렇게 하셨으니 검버섯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식습관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숙님은 밥상에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주로 드시고 과일이나 채소는 비싸다는 이유로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이 심심할 때마다 달달한 믹스커피와 과자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만 4-5잔씩 드시고 텔레비전 볼 때는 손에서 과자 봉지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설탕과 같은 당분이 몸에 들어오면 피부 속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독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어려운 말로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 속 단백질이 설탕이랑 엉겨붙어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빵을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당독소는 피부를 누렇게 만들고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탄력도 없애버립니다. 겉에서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속에서 당독소가 계속 만들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 지우려고 해도 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게다가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부기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피부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피부가 거칠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몸속부터 피부를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김영숙님은 비싼 돈 들여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떼수건으로 피부를 긁어내고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설탕, 범벅인 간식을 드시며 스스로 검버섯을 키우고 계셨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면서 다른 쪽에서는 물을 붓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영숙님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하나요? 이미 다 망가진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평생 이렇게 얼굴 가리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절망에 빠진 김영숙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비싼 병원 시술 없이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3가지 재료만 있으면 어머니 얼굴에 그 검은 그림자들 충분히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이 주만 해보세요. 거울 보시는 게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도대체 뭔가요? 뭐 산삼이라도 캐 먹어야 하나요? 비싼 거 아닌가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댁 부엌에 양파망 있으시죠? 그리고 매일 밥하실 때 나오는 쌀뜨물, 마지막으로 간식으로 드시는 바나나 껍질, 딱 이 3가지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버리던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돈을 버는 셈이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의아해 하실 겁니다. 겨우 양파나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이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보다 낫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것들이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파와 식초입니다. 양파 속에 숨겨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고장난 멜라닌 공장의 전원을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해서 새로운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게다가 이미 피부 겉에 거무튀튀하게 올라온 색소들을
산산조각 내서 배출시키는 강력한 미백 표백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검버섯도 옅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양패는 또한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식초의 천연산 성분이 더해지면 딱딱하게 굳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어 양파의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도와줍니다. 식초는 또한 피부의 산도를 정상으로 맞춰주어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배로 끌어올리는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필요하면 적어두세요. 돈 한 푼 안 들이는 천연 양파 지우개 팩 만드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얀 양파보다는 자색 양파가 좋습니다. 자색 양파는 껍질부터 속까지 보라색을 띠는 양파인데 일반 흰 양파보다 항산화 성분이 10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양파 4분의 1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기보다는 강판이 좋습니다. 믹서기를 쓰면 너무 물처럼 되어버리고 양파의 세포가 과하게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강판에 갈면 적당한 농도로 갈리면서 유효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여기에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식초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천연 발효식초가 좋습니다. 빙초산처럼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얼굴에 흐르지 않게 밀가루로 농도를 맞춰줍니다.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꿀처럼 찐득하게 만들면 얼굴에 붙여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피부가 건조하다면 꿀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이 팩을 고민이 되는 검버섯 부위에만 콕콕 찍어 바르고 10분에서 15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단 피부가 예민할 수 있으니 처음 하실 때는 꼭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팔 안쪽 피부에 조금 발라보고 10분 후에 씻었을 때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팩이 일주일에 2-3번 하는 특급 처방이라면 매일매일 피부 바탕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지듯이 피부도 매일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비법 쌀뜨물 세안입니다. 여러분 밥하실 때 쌀 씻은 물 그냥 버리셨죠? 그건 하얀 보약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버리는 그 물이 사실은 천연 미백 에센스입니다. 쌀뜨물에는 미백에 좋은 세라마이드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쌀겨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쌀뜨물에는 전분 성분이 있어서 피부의 과도한 유분을 잡아주면서도 촉촉함은 유지시켜줍니다. 예로부터 쌀뜨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옛날 어르신들의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사케를 만드는 여성들의 손이 유난히 희고 고운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도 쌀을 매일 다루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먼지나 농약 잔류물이 있을 수 있으니 버리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물을 그릇에 따로 받아두세요. 뿌연색이 나는 물이 좋습니다. 너무 맑아지면 영양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세안할 때 일반 세안을 마친 후 마지막 헹굼물로 이 쌀뜨물을 사용해서 얼굴을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비비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피부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그냥 맹물로 씻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뽀얀 피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쌀뜨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지나면 상할 수 있으니 버리시고 새로 받으세요.
어차피 밥은 매일 하시니까 매일 새 쌀뜨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너스 비법은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 드시고 껍질 그냥 버리셨죠? 노란 껍질 쓰레기통에 던지시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그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루테인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루테인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버섯 주위에 생기기 쉬운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키면서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에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떼수건처럼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효소가 각질을 녹여내는 방식이라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양파 팩을 하기 귀찮은 날에는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을 가위로 작게 잘라서 검버섯 위에 반창고처럼 딱 붙여두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어내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시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니면 껍질로 검버섯 부위를 슥슥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10분 있다가 세수하셔도 됩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쓰레기통에 갈 뻔한 껍질이 내 피부에 지우개가 되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바나나 껍질은 검은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익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좀 검어졌다고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피부에 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숙님은 반신반의하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겠어 하시면서도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자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쌀뜨물로 세수하고 일주일에 3번 양파 팩을 하고 텔레비전 보시면서 바나나 껍질로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린 대로 떼수건은 당장 갖다 버리시고 부드러운 면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눌러서 물기만 닦으셨습니다. 집 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셨고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시고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역시 안 되나 보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이 주째 되니까 피부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촉촉함이 느껴지고 얼굴색이 전체적으로 밝아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4주 뒤 김영숙 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모자도 벗은 채 환하게 웃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움츠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김영숙 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광대뼈 부근을 보니 그 짙고 흉측했던 검버섯의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가운데 진했던 색깔이 옅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쓱쓱 문지른 것처럼 군데군데 본래의 피부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부결이었습니다. 떼수건을 끊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면서 쌀뜨물과 양파 팩을 병행했더니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고 탱탱한 탄력까지 생기셨더군요. 당독소를 만들던 믹스커피와 과자를 끊으시니 누렇던 피부톤도 환해지셨습니다. 몸속부터 피부가 좋아지고 계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김영숙님은 소녀처럼 들떠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손녀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할머니 이제 얼굴 깨끗해졌네. 냄새도 안 나고 좋다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날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진작 해볼 걸 그랬어요. 피부과에 쏟아부은 200만 원이 아깝습니다. 그분의 눈물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술보다 더 값진 건 바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사랑하는 손녀와 다시 가까워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검버섯이 옅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활용점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누르면 5분 만에 안색이 환해지고 독소를 배출하는 특급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양파팩과 쌀뜨물 세안을 하면서 이 마사지를 함께 하시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바로 귀 뒤 림프 마사지입니다. 우리 얼굴의 노폐물과 독소는 귀 뒤쪽을 통해 목을 타고 내려가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림프절이라는 정화 시스템이 귀 뒤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얼굴이 칙칙하고 붓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검버섯도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피부 밑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 세포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색소 배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피부 미바에게도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양손 검지와 중지를 V자로 만드세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모양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리고 그 손가락 사이에 귀를 끼웁니다. 귀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지압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위아래로 새욱쓱 비벼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히 압력을 주면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조금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귀 뒤쪽에 뭉친 게 있는 분들은 처음에 좀 아프실 수 있는데 계속하시면 풀리면서 시원해집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나서 로션 바를 때 1분씩만 비벼주세요. 귀 뒤가 뜨끈해지면서 얼굴의 혈액순환이 뻥 뚫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끝나고 나면 얼굴이 가벼워지고 부기가 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만 매일 해도 얼굴빛이 형광등 켠 것처럼 환해지고 검버섯이 옅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귀 마사지와 함께 턱선을 따라 목까지 쓸어내려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독소가 목을 타고 내려가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잘못된 습관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얼굴 벅벅 문지르는 떼수건 습관 당장 갖다 버리시고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만 닦으세요. 집 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믹스커피랑 단 과자는 줄이시고 제철 과일이랑 채소를 드세요. 그 다음 천연 미백 3가지를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쌀뜨물로 마지막 헹굼을 하시고 간식 먹고 난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 부위를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양파와 식초팩으로 강력하게 색소를 지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 뒤 마사지로 독소까지 빼주시면 완벽합니다.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요법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나 식초 같은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특정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김영숙님 이야기는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큰 돈을 들여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명의는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없어도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거울 보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설레는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버섯 때문에 숨기셨던 얼굴 당당하게 내밀고 다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얼굴에 핀 저승꽃 때문에 우울해하고 사람 만나는 거 꺼리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콤플렉스를 해결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드려도 좋고 형제 자매분들께 보내드려도 좋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나누어 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병원비 아끼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돈 버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관절 통증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돈 안 들이고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